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백신 원료의 수출입니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원료 부족 문제로 연내 백신 출시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코로나 백신들은 새로운 기술인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을 적용해 만들었습니다.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이란 항원을 바이러스에 추출하는 게 아니라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제조하는 방식을 택한 백신입니다. 기존의 백신 제조 방식은 바이러스를 직접 배양해서 불활성화시키거나 항원만 추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배양 및 정제에 시간이 걸리고 배양돼도 수율이 낮으며 신종 바이러스일수록 배양 최적화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은 유전 정보를 주입해서 접종한 사람의 세포 안에서 항원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조 공정이 2주 정도로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 치료제와 백신은 전령 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백신을 개발 중인데 백신 원료의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에 1억 투여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목표치를 5천만의 투여분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원료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백신 원료가 대한항공을 통해 국내 최초로 수송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텔담행 여객기로 컨테이너와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업체가 생산한 해당 백신 원료 물질은 영하 60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백신 생산 공장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스팩 몇 개 넣어서 배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수송에는 이른바 콜드 체인이 필요한데요. 제품별 특성에 따라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 영하 20도 이하의 냉온, 2도에서 8도의 냉장 상태 유지 등 온도 맞춤 수송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수출된 코로나 백신 원료의 수송에는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 운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 용기가 투입되었는데요. 이 용기는 200kg의 드라이 아이스가 사용되며 별도의 전원 장치 없이도 영하 60도 이하 상태를 120여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수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작년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증을 취득했고 특수화물 운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료용품, 방호물자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 수송에 나서면서 다른 항공사들과의 이익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무 항공사나 쉽게 수행할 수 없는 수송인 만큼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수송 과정에서 항공화물 시장에 약 80억 도즈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간 물동량의 3%에서 6% 비중으로 시황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신 원료 운송에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는 항공기 기종별로 탑재 가능한 총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사와의 기술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 완료하였고 기종별 드라이 아이스 탑재 기준을 재점검 조정하여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 2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될 경우 기업 가치는 19조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 ANA의 현재 기업 가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일본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로 돌아선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전세계 항공사 중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수익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수송한 물품이 코로나 백신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백신의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원료 의약품 기업인 ST팜은 현재 글로벌 경쟁력 3위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업체입니다. ST팜은 원료 수급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ST팜이 쌓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십자에서도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으로부터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위탁 생산하는 데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지난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후보물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GL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계약을 맺고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공장에서 진행하고 물량은 모두 해외로 공급합니다. 국내 제약사 제넥신 또한 국내 백신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임상실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2021년 3분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의 원료가 수출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화이자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규제청은 약품이나 음식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접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규제청 청장은 백신, 의약품, 식품에 대해서 아나팔락시스 전략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나팔락시스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합니다. 청장은 2회차 접종은 1회차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그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서 안면신경 마비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FDA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약물을 투약한 21,720명 가운데 4명에게서는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FDA가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부작용이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코로나19 백신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백신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빌 게이츠는 한국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이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연구개발비 약 108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빌 게이츠는 지난 5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미 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에 투자를 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유라시아 재단과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주최한 G0 서밋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보급이 늦어지면 일본 경제가 5년간 약 1조 4천억 엔 15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의 보급이 늦어져 개도국의 감염 상황이 수습되지 않으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학생, 일본 제조업의 수출이 감소한다. 일본은 국내 제조부문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 등 동남아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 백신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구입하는 프로젝트인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달리기처럼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백신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와 중공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중국 내 책임 추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활을 걸고 여론 조작과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방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당과 정부 위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현재 그 대상은 미국이다. 이런 가운데 댓글 부대 우마오당과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유포된 여론 공작 활동 지침을 담은 문서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 기간 미국과 관련된 선전을 지도하는 문답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선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의 전염병이 폭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문답식으로 여론 공작을 지시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미국에서 우한 폐렴이 급속 확산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문서를 찍은 사진에 낙서가 돼 있는 것은 당국의 인공지능 사진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우한 폐렴이 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전염병이 폭증하면 미국의 정치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긍정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방역에 불리하고 고압적인 공산주의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사망자 수에 따른 대응 지침도 담겼다. 문서에서는 미국의 사망자 수가 적다면 사망률을 강조하라. 만약 사망률마저 낮아지면 미국 정부가 감염자 통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를 독감 사망자 수로 처리한다고 지적하라는 구체적인 공작 방법까지 알렸다. 또한 미국이 치료제를 개발하면 미국의 사회적 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저렴한 의료비를 상기시키며 우월성을 내세우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할 경우 미국 정치체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정부를 은폐해 자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하라고 했다. 미국 정치계 반응에 따른 여론 공작 내용도 있었다. 문서에서는 양당의 대립이 심해지면 미국 정치 체제는 개싸움이라고 하고 양당이 협력하면 양당제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지적하라고 했다. 양당제의 허위성을 지적하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양당이지만 실은 한통속이라고 우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이 적거나 낮을 경우 중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세계를 보호했다고 강조하라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 미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망의 진실을 감췄다. 미국은 중국의 대응 조치를 배워야 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원지다. 글로벌 위기는 중국 책임이 아니다라는 글이 대거 등장하며 미국의 음모, 반미 여론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우한 폐렴 해외 발원설은 지난달 2월 27일 중국의 호흡기 질환 권위자인 중난산 교수가 처음 제기했다. 이후 중공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나왔었다. 부단대 화산병원의 장원홍 전염병 과장 등이 중난산 교수의 해외 발언설을 반박했지만 곧 묵살되고 삭제됐다. 재미 중국 전문가 허칭래는 중국의 확산이 감소세라고 하는데 사고력을 지닌 중국인이라면 데이터 조작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공 언론들의 전반적 논조는
중국 공산당의 제도와 시스템이 서방보다 훨씬 낫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염 상황이 심각한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샤오펑 등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샤오펑은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을 애국으로 혼동하고 진공 여론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중국 젊은 층이다. 허증래은 또한 중공 언론들은 미국의 방어에 실수해 2020년 대선 판도가 역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중공 댓글부대 우마오당 여론공작 서식 노출, 빈칸만 채워 각국 유포. 최근 해외 1인 미디어는 우마오당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게시물 서식을 공개했다. 서식은 중간중간 빈칸에 국가명만 채워넣으면 완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내부 고발은 중공 댓글부대 소속 인터넷 논객과 우마오당 가운데에서도 양심 있는 이들이 은밀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로 작성된 서식은 다음과 같았다. 대화창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먼저 서식이 제시됐고 상대방이 어느 나라라고 물었다. 그러자 서식을 올린 인물은 영국,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라고 답했다. 서식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다. 에서 역병 사태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다. 내가 의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노령 인구가 많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혼자 죽었다.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서는 증거가 낮은 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난 이미 귀국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 큰 일을 해야 한다.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된 글은 이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의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은 각국에서 전염병 상황을 과장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국 정부가 전염병 상황을 감추고 있으며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각국 정부를 은연 중에 악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악랄하다. 또한 글 말미에서는 중국을 안전한 곳으로 포장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교묘한 말로 애국심을 부추겨 읽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비슷한 여론 공작 게시물은 여러 종류가 발견된다.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5호의 전염병 상황이라는 글이 검색된다. 이 글에서는 5호 지역에서는 상점은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이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 5호의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며 각국의 전염병 상황을 허위, 과장하고 그 피해가 중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슬며시 주입한다. 빈칸에는 각각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국가명이 들어가 있다. 첨부된 사진과 국가명만 다를 뿐 모두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중공이 이런 여론 공작을 실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스촨성 집중격리 병실 5만 2천 개 긴급 증설 지시 내부 문서 유출. 중국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가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5만 개 이상의 격리시설 긴급 증설 준비를 지시한 지방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 지난 10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스촨성 신종 코로나 방역응급지휘본부 명의로 작성된 긴급통지문을 스캔한 이미지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스촨성의 성도인 청두, 매냥 등 11개 주요 도시에 총 5만 2천 개의 병실을 갖춘 집중격리시설 증설을 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도시별로 설치할 병실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11개 도시에서는 방역본부의 격리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 지침에 의거해 지역 내 호텔이나 모텔, 농가민박 등을 격리시설로 개조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서 작성 날짜로부터 이틀 뒤인 6일 오후 5시까지
진행 상황 등을 회신하라고 마감 시간까지 못 박았다.